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국에 잘 맞을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미국에 잘 맞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 성향, 기질 5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미국에 오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음주 가무, 반문화 러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를 돌이켜봐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음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가면 2차는 기본으로 갔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회식 문화가 있잖아요. 공동체 의식, 이것도 중요하고 또 팀 단합,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식적인 그런 행사도 많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도 직장 내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뭐 형님 아우 하고 또 우리가 남이가 하고 또 서로 부둥켜 안고 웃고 울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정도 쌓고요. 네, 그런 재미도 있고 그리고 특히 상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상사하고 어떤 그 섭섭한 게 있으면 직장 동료들하고 또 우르르 나가가지고 한잔 하면서 상사 여기다 올려놓고 안주 삼아서 씹고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어떤 민감한 이슈가 있으면 상사한테 우리 저 나가서 술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해서 그냥 맨정신으로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밖에 나가서 술기운 빌어서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그 술 마실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일단 그 팀 회식이라는 문화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팀 단합을 위해서 뭐 음주라는 것이 매개체로 활용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야 한국에서 나 직장 다닐 때는 팀 단합을 위해서 막 1박 2일 단체로 막 합숙도 하고 뭐 이런다? 이러면 안 믿어요. 진짜? 막 이러면서 기절합니다. 그래서 군대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직장 동료들은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일 뿐이지 내가 그 직장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 그냥 주고받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서로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다거나 정을 나누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사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미국 사람들은 뭐 좀 어려워하고 이런 거 없이 대화를 편하게 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팀장하고 신입사원이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신입사원이 뭐 팀장이랑 어려운 거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커피 한 잔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술 마실 일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같이 나가서 술을 마신다 해도 집에 갈 일이 걱정이라서 또 술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리운전도 없고 물론 뭐 하인타운 가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상사한테 우리 하인타운 가서 먹읍시다 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버가 물론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술을 취해서 우버를 이용하는 것도 뭐 그렇게 뭐 썩 안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뭐 술 마실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 끝나면 곧바로 집에 퇴근하고 술 마시고 싶으면 뭐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한잔 하는 정도?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생활이라는 게 자칫 좀 건조하고 예, 재미가 없고 그럴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문화, 이 밤문화, 특히 음주 가무 이거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 재미없다고 교육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퇴근하고 집에 바로 오니까 아이들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국처럼 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가 늦게 오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집에 3시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녀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죠. 근데 문제는 부모가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겪게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익숙치가 않은 게 문제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애들은 뭐 미국에 오면 영어를 못해도 금방 영어하고 애들하고 잘 어울린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왔거든요.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학교 생활하면서 그 영어 클래스 같이 병행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거, 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그 같은 반 아이들 서로 적응하고 하는 데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미국 애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요. 스스럼 없이, 허물 없이 잘 어울리는데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딱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한국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그룹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나는 미국인이야 하면서 백인 애들 그룹에 섞여서 끝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백인 그룹으로 가는 친구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왕따도 생기고 또 나는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도 생기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는 완전 미국이죠. 집에 오면 완전 한국이고, 그리고 같은 클래스 내에도 뭐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또 있고, 거기다가 애들이 사춘기가 들어가면 뭐 장난 아니죠. 그 과정에서 미국 애들하고 다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케이스는 야, 나 한국에서 온 태권도 유단자인데 니넨 죽었어. 막 옆차기 날리고 막 뒤차기 날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교장 선생님한테 붙들려 가고 또 부모까지 가서 뭐 사정하고 했는데도 정학당하는 케이스도 봤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이제 마약에 손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 적응을 못해서 다시 귀국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애들한테 관심을 갖고 들어주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자꾸 그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네,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 아이들 사실은 자녀들 그 교육 때문에 오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생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너는 이러냐?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내가 아는 방식대로 아이들 얘기 잘 안 듣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리 지르고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이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벌써 미국 그 스타일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아이들은 자꾸 귀를 막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거리가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악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심지어는 아이들 훈육 차원에서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랬다가는 여기서는 그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이웃들이 고발을 하고 그러면 경찰 오고 그러면은 뭐 큰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미국은 개인주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포장해서 팔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은 직장에서 일을 시키면 어떤 사람이 네, 군말 없이 받아서 일 잘하고 말수가 적고 또 열심히 하면 위에서 다 알아주겠지 하면서 무직하게 일하는 어떤 그 소 같은 그런 스타일 굉장히 믿음직하다 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바보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한테 주어진 일 외에도 직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프로젝트가 떴다. 그러면 그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프로젝트에서 내 능력을 피력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셀프 스타터냐?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리더십을 높이 치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내가 학생일지라도 미국 대학에서는 그 학기말 같은 때 프로젝트 발표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혹시 내가 영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그 주변적인 거 하려고 하고 몸으로 때우는 거 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제 경험담인 건데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랬었습니다.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위축이 되니까 그 학교에서 그 질의응답하고 프로젝트 발표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학기 말 되면 매번 프로젝트 그 발표를 할 때 미국 애들더러 이제 발표를 시키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황극 같은 거 있을 때 그냥 잠깐 출연하고 이런 정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소극적인 거죠. 그러면 안 되지고요. 손 들고 내가 발표하겠다 하고 내가 메인 발표자 그 중에서도 메인 발표자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어떤 능동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내가 영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말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어가 안 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능동적으로 자꾸 의도적으로 자꾸 말을 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자꾸 영어가 입에 붙고 영어가 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성과, 업적, 능력, 스킬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또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잘 포장해서 피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이 절대 미덕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종종 보면 그쪽에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뭐 조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조금 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겸손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를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잘한다면 아주 잘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기서 그 사회생활 하는데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가 일이 안 됐을 때 남 탓하고 변명하고 또 안 되는 이유 찾고 또 상대방 단점 들춰내서 막 깎아내리려 하고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미국에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딱 목표,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만 정해지고 결과로서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 어떤 아웃풋을 내가 분기 말까지 내겠다 그랬으면 그게 되었는지 안 되는지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시간이 없었다. 뭐 일이 너무 많았다. 뭐 저쪽 부서에는 내가 나한테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제때 안 와가지고 늦었다. 이런 변명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관리가 안 됐다.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없다. 시간 관리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가를 받을 때 마이너스가 될 뿐이지 전혀 득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답지 않은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실수한다든지 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내가 아시안이라서 이러나? 내가 과연 뭐 미국 사람 저기 뭐야 뭐 백인이었어도 이러려나? 아니면 내가 뭐 영어가 부족해서 지금 나한테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에는 자격지심일 뿐이고요. 내가 피드백을 받는 데 있어서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요청하고 정확하게 듣고 문제의 어떤 원인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안 찾고 그래서 개선하고 또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의 어떤 부족한 부분, 단점, 흉될 만한 거 이런 거 찾아서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절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사람들의 어떤 장점,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는 거, 그리고 혁신하는 거, 또 창의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없는 것이라면 그게 내가 없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배우고 내 걸로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국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가더라도 돈 내고 나오는 줄이 굉장히 길고 느려요. 왜냐하면 그 돈을 받는 사람도 하나씩 하니까 느리고 돈을 내는 사람도 돈을 내고 난 다음에도 돈 받는 사람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를 추구하다 보면 미국에서는 속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식에만 집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맛으로 보나 다양성으로 보나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외출을 했다가도 꽤 먼 곳이에요. 1시간 넘게 그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곳인데 그런데 가서도 식사 때가 되면 거기 얼마든지 맛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와서 꼭 밥과 국을 드셔야 돼요. 왜냐하고 물어보면 미국 음식은 맛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 먹기에 돈이 아깝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사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있었던 샌프란시스코나 뭐 LA 이런 데 가면 그 미슐린 별점 받은 맛집들도 되게 많고 사실 가성비로 따져도 싸고 맛있는 집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자주 갔었던 UC 버클리 앞에 대학가 그런 데 가면 그런 데 많잖아요. 거기 가면 이태리집 같은 데 가면 스파게티 이따만큼 그 다음에 빵까지 얹어주고 10불 이내로 먹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집, 태국집, 무슨 뭐 피자. 제 얼굴만한 피자 3불 50인가? 그렇게만 주면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만큼 큰 거 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되게 많아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여러 나라 음식들을 골고루 다양하게 맛볼 수 있고 인조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타인 의식 많이 하잖아요. 체면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막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막 무슨 옷 입고 나갈 때도 이런 거 입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 쳐다보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고 또 막 유행 따라하고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트렌드 뭐 이런 거. 그래서 전에는 보니까 무슨 뭐 등골 브레이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요즘엔 없나요? 어쨌든 뭐 롱 패딩 뭐 놀스페이스 뭐 이런 거 안 입으면 막 왕따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자동차 외제차 아니면 무시당한다 이러면서 외제차 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서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물론 그런 거 따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한테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그 자주 가는 샌프란시스코에 유니온 스퀘어라는 그 큰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 구경하는 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자유롭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피부 색으로 보나 뭐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등등등등. 특히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롱 패딩에 또는 뭐 모피에 뭐 그 어그 부츠 신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곧바로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은 거의 란제리 차림에 맨발에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식만 고집하면 나만 피곤하고 손해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아래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